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거주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1년 반 정도 고시원에 살았는데 옆방에서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코 고는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행복을 따질 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집이에요. 집. 주공간이 안 좋으면 저는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왜냐? 어릴 때 좀 주공간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불행이나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에요. 집값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는 내 집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는 내 집. 집이 좁으면 안 돼요. 어릴 때 좁은 집에 살았거든요. 네. 어릴 때 좁은 집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방 한 칸에 막 3명, 4명이 생활하면 다 불편해요, 여러분.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없고, 간섭도 심하고, 충돌하는 것도 많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생활하면요. 불도 못 켭니다. 왜냐? 자다 깨거든, 이게. 어릴 때 그런 격이 있지 않나요? 이제, 한 방에서 다 같이 잤는데, 배가 아파. 한시 가서, 어둡잖아요. 불을 켤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다가, 옆에 자는 사람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욕 먹고 하는 경우. 겪어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있었거든요. 많이 혼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방이 있다 보니 그런 경우 없는데, 그래서, 어릴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좁은 공간에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한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이 먹어서 돈 있으면 무조건 넓은 데 살아야겠다. 물론 집이 엄청 넓으면 또 나쁜 것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제 방이 없었어요. 어릴 때. 제 방이. 지금 제 방이 있지만. 그래서 방에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갖춘다거나 그 안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행복했던 기억도 없어요. 이게. 그냥 집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 어릴 때 추억이 많이 없어요. 추억이라기보다는 악몽의 순간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어떤 기거하는 그런 주공간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 넓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룸 가족은 안 돼요. 혼자 살아도. 제가 봤을 땐 투룸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네, 투룸. 혼자 살더라도. 한 실평수가 한 12에서 13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투룸에다가 작은 거실 하나에 욕실 하나 있고 그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살맛이 나. 집은 좀 외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재테크 엄청 따이잖아. 그런 집 사면 투자 가치 떨어진다. 옛날 집이라 얘기하는데 어차피 나이 먹으면 밖에 잘 안 나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이 좁아도 사람 많은 데 살아야 되고 인프라가 좋아야 되는 얘기하는데 나이 한 40 넘어봐. 그러면 밖에 잘 안 나가, 여러분. 인프라가 불편한 그런 것보다 내가 사는 주공간이 넓냐 좁냐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없어도 돼요.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심하게 불편한 거 아니면 다 괜찮아요. 네. 요즘 사람들 보면 조금만 불편해도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돼. 배달 음식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배달 음식 잘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시장하고 버스 정류장, 식자재 마트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이것만. 다른 건 없어도 돼. 어떻게 보면 인프라도 많이 안 따지죠. 근데 집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공간.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내가 기거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좀 쉴 수 있고 월세 압박을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난하면 생활 자체가 불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웃끼리도 프라이버시 개념도 희박해서 간섭받고 눈치 보이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단언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원하는 대로 사고 싶은 것들 사본 적이 없어서 늘 욕구분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정불안은 늘 존재했던 문제이고, 진짜 장기적인 가난은 기본적인 인간 자존감마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한 집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집은 연식이 오래되고 이제 인프라가 안 좋고 공간이 좁고 그런 집 얘기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집 뭐냐? 바로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물론 모든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 다 문제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고시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의 고시원은 옛날의 고시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단 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원래 고시원은요, 원래 고시원은 나이 먹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 대학생들 있죠. 그 명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법고 행정고시 보려고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고시원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누가 거기서 공부합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그냥 다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먹고 이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살잖아. 고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름 바꿔야지, 이게. 혹시 고시원에 살아보신 분도 있습니까? 고시원? 제 방송에도 고시원 사신 분 있습니다. 고시원 살아봤는데 어때요? 좋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고시원 사는 분들 나오잖아요. 브이로그 나오죠. 그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죠? 왠지 뭔가 이제 좀 좁은 환경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막 침대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화장실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한번 살아볼 것 같긴 한데, 이 생각 듭니까? 아니면, 아, 난 못 살겠다 이 생각 드나요? 근데 유튜브만 보면 좀 호기심이 들어. 아, 나도 한번 돈 주고 살아볼까? 이 생각 들어. 왜냐하면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달 정도 집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여행 가방을 들고 딱 필요한 것만 이제 들고 가서 저기 밥도 주고 뭐 안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사는 거 나쁘지 않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집이 간절해질 겁니다. 아, 우리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었구나. 이 생각 바로 들 거예요, 이게. 일단 엄청 불편하죠, 이게. 고시원에 살아보신 분들 말로는 그냥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본다거나 그냥 뭐 노트북 같은 거 켜놓고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나 이제 뭐 게임 방송 본다거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 못 해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공간이 좁아지면 게을러져,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원룸 사는 친구들 보면 집 보면 굉장히 좀 개판을 하는 애들 많잖아. 왜 그래?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이 공간이 좁으면 활동 범위가 이제 좁다 보니까 고시원은 엄청나게 좁잖아,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는 것만 할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있어도 뭔가 있잖아.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그런 걸 못 하게 돼.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 EBS 왜 다큐 같은 거 보면 고시원에 사는 분들 나오잖아. 그분들 항상 하는 게 뭐야? 맨날 TV 보고 누워 있고 그밖에 안 하게 돼, 진짜. 다른 거 못 하게 돼요. 그 생각 안 들어요? 그 다큐 같은 거 보면 아, 저분들은 나이 먹고 뭐 맨날 집에 TV만 보고 있어. 그밖에 못 해요. 그 안에서 그밖에 못 해. TV도 쪼매난 거 있잖아요. 엄청 작은 거 있잖아. 화질도 안 좋은 거. 사실 마디조와 고시원이 이제 거의 뭐 교도소 독방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다른 거는 그나마 좀 자유롭다는 거. 예.
맨 처음에 내가 그거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저분들 좀 움직이지 저게 뭐야 도대체 시간 안 아깝나? 이 생각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저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고시원이라는 곳이 점점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나이 먹고 이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좀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고시원 다큐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먹고 이제 어떤 그런 월세 부담 때문에 아니면 이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 왜냐 고시원은 장점이 뭐냐 월세만 내면 월세 플러스 식비까지 식비 플러스 공과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월세만 내면 다 끝이란 말이야 이게. 월세 하나만 내면 냉난방비도 안 들어가고 밥은 그 라면하고 국거리하고 밑반찬 있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띄우면 돼. 그러면 월세만 내면 끝이란 말이죠. 그럼 상대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고 소득이 적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고시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집단을 형성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빌런들이 많아요. 고시원 쪽에. 네. 그리고 세탁하면 도둑도 많고. 네. 왜 군대 보면 이제 남자분들 알잖아요. 군대 훈련소 가면 양말 팬티 도둑 많잖아. 분명히 이름 적어놨는데. 분명히 보급받은 데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육군련소 이제 훈련 끝나면 몇 개 비어 있어요. 이게. 비어 있습니다. 고시원도 세탁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시원은 잠깐은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이 먹고 살만한 공간은 아니야. 나이 먹고 거기 살면 멘탈이 안 좋아져 여러분. 분명히. 나이 먹어서는 좀 넓은 공간에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돈을 모아야겠죠. 사람들 요즘 보면 이런 주공간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원룸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쭉 월세로 살 것 같은데 그 위험한 발상이야. 나이 먹고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이게 정서적인 안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좀 넓은 공간이 지나야 집에서 뭐 휴식도 취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 수집 같은 것도 하고 집에 뭐 인테리어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해서 나이가 찼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 월세 살면서 이사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서 이제 살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만의 보금자리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